자, 교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기 79페이지 이번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했죠. 밑에 판례가 있나요? 판례는 방금 전에 천막 파라솔 있죠. 거기 첫째 줄 보시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허용 안 되죠.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말은 가능한데 다른 가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치가 금지는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춘 사무소. 등록 기준 배우셨죠? 등록 기준에서 사무소는 어디 기재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도어라 했죠? 거기 등록 기준을 갖춘 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답이에요. 꼭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가게 둔 때만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개 가게 두고 등록했죠. 다른 가게 둘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죠. 이때 다른 사무소는 등록 기준처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둔 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막 파라솔도 가능하다는 거야. 한 개의 가게를 두고 등록한 사람이 다른 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 다른 사무소는 꼭 등록 기준처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둔 때만 다른 사무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포함된다. 한 개 더 든 다른 사무소 기준에는 등록 기준뿐만 아니고 갖추지 못한 사무소도 포함된다. 그래서 한 개의 사무소를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른 사무소 두는 경우 그 사무소 다른 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은 천막 파라솔을 두어도 거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걸린다 안 걸린다? 임시 중개시설물 때문에 둔 거예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이죠. 그럼 이중사무소에 걸린다 그 말입니다. 요 판례를 시험에 내면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무소 두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무소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에 하나인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어도 한 개 더 두면 종류불문하고 금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것이다? 임시 중개시설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이 분사무소 있죠. 밑에 넘겨보시고 설치 요건에서 셋째 줄 특수법인도 포함된다. 특수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들 수 있다 그 말이죠. 넷째 줄 그러나 분사무소는 의무사항입니까? 둘 수 있는 겁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2번 10번 시험이 나와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거기는 빼야 되겠죠. 시군구 포함 제외. 제외 동그라미 시군구별 설치하되 시군구별 몇 개? 한 개소 초과하지 아니할까? 한 개씩만 두어라 그 말입니다. 미연 공인중개사를 누구로 두어라? 책임자로 두어라. 밑줄 쭉 하시고 첫째 줄 뒤에 다만 나왔네. 예외로 누구는 다른 법률로 하면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그게 시험 나오고 추가 요건에 기억 가번에 누구는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책임자 밑줄 어떤 교육요? 실무 동그라미. 나중에 다시 정리하는데 옆에 보니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얼마? 1년 밑 이내에 누가 실시? 시도지사 실시 실무 동그라미. 됐죠? 나업은 체크하시고 등록 절차하고 다른 게 이거다 그랬죠. 설치 신고 요건이니까 사전에 뭐 하라고? 포증을 설정해야 한다. 분사무소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얼마? 1억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이 점이 개설 등록 시 등록 기준과 차이가 있다. 그 말은 등록 절차에서는 언제까지 업무 개설인데 여기는 설치 요건이니까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업무 개시 전 등록, 설치 신고는 사전에. 그게 다른 거예요. 분사무소 확보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 대차 등에 의해서 사용권 확보하는 똑같고, 당연히 책임자도 누가 아니어야 한다. 결격 사연이 되겠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신고하러 가야 되겠네. 1. 신고관청 땡땡 어디 가서 신고해요? 땡땡 주사무소 등록관청 적으시고, 적어보셔 있나? 책에 있는데 주사무소 등록관청. 첫째 줄 분사무 설치 밑줄 주된 동그라미 등록관청 해야 한다. 그죠? 니은 설치 신고할 때 서류 가져가야 되겠죠. 기억에 책임자가 뭘 받았다고? 실무교육 수리정사본 밑줄 하시고 사전에 보정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니은 체크하시고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소 확보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설치 신고할 때도 신고 필증 달라 그 말이죠. 밑에 수수료 내야 한다. 어디에서 정하는? 조례 동그라미 수수료 납부. 최근 시험에 국토교통부령에서 틀린 질문 나왔어요. 수수료 납부는 조례가 정하는, 그렇게 나와야 돼. 밑에 바로 문제 기출문제 지문 있죠. 수수료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뭐? 조례. 그럼 신고를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받았죠. 그럼 신고필증 교부도 누가 하고? 신고필증 교부 땡땡 주사무소 등록관청. 신고를 받은 사람이 신고필증 줄 거 아니야.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교부한다고. 그래서 첫째 줄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누구는 등록관청 민줄. 법인인 경우 등록관청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등록한 가게에 있으니까 등록관청 쓰겠지. 주사무소 그 말이에요. 내용이 적합한 경우 뭘 교부하고? 신고필증 교부해야 한다. 그죠? 2번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도 어디 가겠나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땡땡 하시면 되겠네. 이것도 재교부 신청, 니은은 재교부 신청이니까 수수료 내야 안 내요? 조례 동그라미 수수료 납부. 이제 수수료 납부 규정은 다 나왔어요. 자격시험 응시 등록 신청 설치 신고 나왔죠?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고필증 재교부 6가지요. 4번에 통보도 누가 해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적으시고, 통보도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필증 교부한 다음에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지역관할 시군구청장이 통보한다.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 교부하고 며칠 지체 없이 걸어 분사무소 지역관할 시군구청장이 통보해야 한다. 그죠? 분사무소는 누가 설치 신고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 신고한 거 아니야?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그럼 등록관청은 설치 신고 받은 다음에 통보해야 하네요. 누구한테 통보해?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협회에다가. 옆에 설치 신고서 있나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낼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올 만한 것은 기출문제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이제 안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서식이 나와버리면 난이도 높은 거야. 설치 신고서 보니까 신고인이 누구인 돼 있죠? 설치 신고는 법인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신고자 신고인 보니까 대표자 돼 있죠? 그 다음에 본사 밑줄. 본사다 그 말은 주사무소 그 말 아니야. 설치 신고서에 본사 법인 명칭 들어가 있죠? 명칭
등록번호 있나요 없나요? 밑줄 하시고 등록번호 소재지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도 적어야지. 분사무소 소재지 밑줄 책임자가 누구인지 책임자를 안 돼 있다 없다. 성명 주소지 있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최근 시험 나왔던 게 우측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밑줄 2번. 책임자도 누구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니까 책임자한테 자격증 준 사람이 누구인지 신고서 기재사항 이다 이다. 그래야 뭘 확인하겠어요. 자격증 발급한 시도를 적어줘야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확인할 거 아니야. 아시겠죠? 본사에 관한 내용도 있다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도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그게 시험 나온 거예요. 정답은 분사무소 설치 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분사무소 설치 사유는 적을 필요 없지. 뭐 하려고 설치한다고? 중개업 하려고 한다. 그럼 적을 필요가 없지. 기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치 사유 X 적으시라고. 분사무소 설치 사유는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기출문제 먼저 본다 생각하시고 넘기시고 신고필증도 보니까 신고필증에 맨 위에 법인 대표자 성명 들어가죠. 주된 사무소 사무소 명칭도 들어가죠.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본사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본사에 관한 내용이 세 책칸까지 본사잖아. 성명부터 주된 사무소 소재지까지 묶으시고 본사 적으시고 신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 필증 내용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읽어두셔야 돼. 신고 필증 안에는 본사 대표자 성명, 본사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가 기재된다. 그죠? 분사무소 밑줄 소재지가 있고 책임자 있죠. 밑에 분사무소도 인장을 등록해야 하네요. 해야 책임자가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분사무소 기재사항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대표자가 바뀔 수 있어 없어요?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나가면 바뀔 수 있잖아요.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 싶을 때 뭘 가져오라고? 신고 필증 첨부해야 한다. 앞에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등록증 첨부하듯이 그 말입니다. 나중에 90월 달에 서식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옆에 85페이지 공동사용 있나요? 양가로 이번에 설치 방법 밑줄 중개사무소는 동시 또는 이시 같은 시기에 같이 공동사용 사무 설치해야 되고 이미 두고 있는 가게 나중에 들어가도 되고 이시에 다른 시기에 하나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수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종별 달라도 가능하다. 셋째 줄 뒤에 등록관청이 달라도 이전 신고하면 되죠. 설치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2번 설치 제한 밑줄 2번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뭘 받은 사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밑줄 결격이죠. 공동사용이 제한된다. 그죠? 그래서 둘째 줄 끝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줄이면 괄호에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누구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줄여서 괄호에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기억. 누가?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뭘 위하여? 첫째 줄 뒤에 공동 사용을 위하여 두 가지 갖추면 승낙서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누가 뭘 위하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위에 타이틀 있죠? 없어요. 다만 동그라미 막 넘기지 마시고 다만 그 말은 예외다 그 말이네.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영업 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갑을 병이 세 사람이 쓰고 있었죠. 그런데 현재 업무 정지 받은 갑은 업무 정지 받고 을병은 업무 정지 안 받았죠.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이었다면 업무 정지 받은 누구만? 본인만, 갑 개업 공인중개사만 공동 사용이 안 되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영업 정지 받기 전부터,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다면 업무 정지 받은 본인만 공동 사용이 아니지. 밑에 뒤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포함 제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제외. 그 말은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니은도 누가?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시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하여 지가 밖으로 이전 신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갑이 업무 정지 받고 여기 가게에서 영업 못하고 있죠. 정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공동 사용을 위해서 이전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핵심 단어가 누가 뭘 위하여 그걸 꼭 짚어야 돼요. 누가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위하여 공동 사용을 위하여 나면 성낙서 줘도 안 되고 이전 신고 나가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성낙서 제출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쓰고 있는 가게 공동 사용하려면 이전 신고 들어갈 때 개설 등록 받아 들어갈 때 이미 그 사무소 쓰고 있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 승낙했습니다.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승낙서 제출 미출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운영은 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사무소는 둘 수 있어 없어요? 공동사무소도 한 개 가게잖아요. 한 개 더 둘 수 있어 없어요? 이중사무소 안 된다고. 아주 옛날에 나왔던 지문이고 별도 가게 둘 수 없고 따라서 등록관청에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할 필요도 없지만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밑줄 개설 등록 또는 이전 신고하는 때 개설 등록 받아 들어갈 때 이전 신고 들어갈 때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누구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과로의 성낙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누구의 성낙서라고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이지 기출문제처럼 건물주 X 건물주는 관계없어요. 건물주의 성낙서가 아니고 이미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낙서 첨부한다. 3번에 개별적 운영이라는 말은 일을 같이 합시다라고 공동 사용할 뿐이지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 운영 땡땡 의무와 책임은 각각 부담 적으시면 되네. 의무와 책임은 각각 부담. 86페이지에요 지금. 86페이지 양가로 3번에 개별적 운영에 땡땡 하시고 의무와 책임은 각각 부담. 셋째 줄에 의무에 대하여는 구성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두가 각자 이행해야 돼 있죠. 이렇게 두었던 가게는 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 설치 규정은 단답식으로 나오게 되면 임시 중개 시설을 둘 수 있다 없다? 예외가 있다? 없다.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죠. 여기 한 문제. 공동사용도 방금 전에 공동사용은 종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누구만 공동사용할 수 없다?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위하여? 공동사용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었던 가게는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고 여기 이전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개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방금 전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은 다 어디 가서 한다고? 추사무소. 서류는 다 어디서 관리해요? 추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서류는 주된 사무소에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자 보세요.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는 개념을 중개사무소하고 분사무소를 구분하셔야 돼. 여기 중개사무소는 분사무소 빼고 다 중개사무소예요. 여기는 신고필증 걸고 있죠. 여기는 뭐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 법인의 주된 사무소도 등록증 있죠. 포함하여 여기에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은 개업공인 중에서 자유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지가 옮기고 싶을 때 원하는 곳을 이전할 수 있겠죠. 이전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부칙개업공인에서 가게가 현재 울산광역시에 있어요. 업무지역은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에 있는 5가지만 중개하죠. 그러면 여기 울산광역시에 있는 부칙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전의 자유는 있다니까. 울산광역시에 사무소 두고 있을 때는 업무지역이 울산이다 그 말이고, 이전을 부산으로 가면 이제 사무소 여기 있잖아요. 업무지역이 부산으로 바뀐단 말이지. 이전은 자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전하는 모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든지 밖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것도 자유인데 어디로는 이전하지 못해요.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분사무소만은 이전도 자유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를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등록관청이 시군구 내든지 밖으로 이전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이전한 사실을 모르고 있겠죠. 이전하게 되면 이전은 지가 마음대로 이전하는 거 아니야. 그 이전한 사실을 모르는 등록관청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며칠요? 이걸 2열 이렇게 나중에 암기해.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해열은 다음 주나.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전한 날부터 며칠? 자, 이게 시험에 가로책에 나왔던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단 말은 기준이요 절차야. 뭐 한 때 며칠 이내에 뭐 하라, 이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정한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한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대. 이전 신고는 중개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업무는 항상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예요. 이거 계약 알선이요. 아니기 때문에 이전 신고 의무죠.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럼 이전 신고할 때 무조건 2가지는 첨부해야 돼. 방금 전에 등록증하고 신고필증 서식 보셨죠? 등록증에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있죠. 신고필증에 분사무소 소재지가 있죠. 이전하게 되면 이전한 지역에 맞게 등록증을 고쳐야 되고 신고필증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를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겠죠. 사무소를 이전한 지역에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첨부한다고. 원래 가지고 있던 등록증에는 무고동 100번지인데 101번지로 옮길 수 있나 없나요? 동구 방어동으로 옮길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을,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필증을 첨부하고, 고치려면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야지.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요. 그러면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첨부한 이유가 뭐예요? 요 임대차 계약서 쪽으로 옮겼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등록증 신고필증을 임대차 계약서에 맞게 고쳐달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든지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든지 원칙은 첨반 등록증, 첨반 신고필증은 버리고 재교부해야 한다고. 재교부해야 한다 그 말은 새것 줘라 그 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관할지역 바뀌면 예외 없이 재교부해야 하는데 관할지역 내다 그 말은 중개사무소를 남구 내에서 이전할 수도 있죠. 분사무소도 동구 내에서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시군구가 안 바뀌었네. 그러면 가지고 온 등록증이나 신고필증 상태가 양호하면 사무소 소재지 부분 있죠. 소재지 부분 이렇게 화이트를 지우고 임대차 계약서 보고 맞게 고쳐줄 수도 있다. 첨부한 등록증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말은 교부받은 것은 처음증이죠. 그걸 고쳐줄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교부할 수 있다. 틀렸다. 관할지역 바뀌면 반드시
새거 줘라.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관할지역 내에 나오면 지문이 두 개예요.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재교부해야 한다.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재교부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지문 나온 거예요. 오역서만 해요 그냥. 에? 왜 틀렸어요? 제가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 했어요? 예외가 없이 반드시 재교부로만 틀렸다고. 이게 우리 과목 적용하시는 거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할 수 있다. 두 개 다 아니에요?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 예외가 있잖아요. 반드시 교부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재교부해야 한다. 맞잖아요. 반드시라 말을 붙이면 예외가 없단 말이니까 그건 틀렸지만 우리가 뭐 적용하셔야 돼.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교부할 수 있다. 두 개 다 맞다 그 말입니다. 관할지역 바뀌면 반드시 뭐하고. 그래서 어려운 거. 우리가 어려운 과목이죠 지금. 여기 이제 공통입니다. 사무소 이전 나면 며칠? 10일 신고해야 한다. 이전한 날면 1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어디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록증이나 신고필증 원칙은 재교부해야 한다. 교부할 수 있다는 어디에서만 허용되고? 관할지역 내에서만. 여기 이제 공통이요. 개념을 구분하시라 그 말은 저 보세요.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있고 신고필증을 게시하고 있는 분사무소가 있죠. 현재 법인 주된 사무소 포함하여 법인이 아닌 두 사람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어요. 분사무소를 동구에 둘 수 있다고 그랬죠. 남구에 두고 있는 요거부터 중개사무소 이전부터 남구 내에서 이전할 수 있나요? 네. 남구 밖으로 이전할 수 있죠. 어디서 중개하고 싶어요? 전국으로 따지면 서울. 너 뭔데? 강남구로 합시다. 울강 가보지 뭐. 강남구로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무엇을? 등록증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네. 이전한 날 며칠? 10일 신고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부터 시험 나는 거예요.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가 남구에서 강남구로 바뀌어버리면 등록관청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등록관청이 바뀌었네. 그 야는 이제 등록관청이 아니야. 야가 등록관청이죠. 어디 가서 신고하겠어요? 이전 후. 이전 전하면 안 되고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외에 나면 10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신고하죠. 신고할 때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들어왔죠? 두 가지 들어왔어요. 강남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이 없던 개업공사 들어왔죠. 그러면 야가 관리 감독할 거 아니야. 그럼 서류는 여기 들어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남아 있어. 여기는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만 가지고 들어왔죠. 그럼 야는 알고 있나요?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 이전 후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종전 등록관청에게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개업공인회사가 내 관할 지역으로 들어왔다 신고받았네요. 네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는 나한테 넘겨달라고 송부 요청해야지. 누가 누구에게? 이전 후 등록관청이 모르고 있는 종전 등록관청에게. 그럼 종전 등록관청은 지가 관리할 필요가 없죠.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서류 송부해야 한다. 그죠? 뭐 송부하는 서류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에 요청으로 송부해야 되죠. 송부해야 할 서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뭐 이미 신고할 때 두 가지는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등록증을 송부한다든지 사무소 확보는 들어갈 수가 없죠.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여기 개업공영에서 갑이라면 갑이 여기 종전에 남구에서 중개하고 있었죠. 남구에서 중개를 하다가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 사실이 등록관청이 민원 접수되어서 종전 등록관청이 남구청장이 법을 위반한 현재 여기 들어와 있죠. 지금
행정 처분을 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란 말은 처분이 끝났어요? 진행 중인데 지금 등록 관청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야가 여기 들어와 있죠. 지금 야한테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야는 등록 관청이 아니야. 처분권이 없으니까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까지 이전 후에 넘기라고. 이제 니한테 처분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은 누가 하라고? 이전 후 등록 관청이 행정 처분한다 그 말이죠. 중개사무소이고 관할 지역 외에 나면 10일 신고해야 한다 후, 송부 요청해야 한다 후, 행정 처분한다 후요. 후후후 나야지. 이전 전에서 최근 틀린지 뭐. 등록 관청이 바뀌었구나. 완전 야는 힘이 없구나. 후에 가서 신고한다. 처분도 후가 한다. 이렇게. 보세요. 이제 중개사무소 끝났어요. 관할 지역 바뀌니까 재교부해야 되겠죠.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동구에 분사무소 뒀죠. 분사무소를 동구 내에서 이전할 수도 있고 동구 밖으로 이전할 수 있죠. 어디로 가야 되나? 경주로 갈까? 경주시로 분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죠.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며칠? 10일. 어디 가서 신고? 여기 간다는 거야. 주대인 사무소 등록하냐 신고하죠. 신고할 때 두 가지 가져왔네. 뭐? 신고 필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 들어왔죠. 관할 지역 밖으로 분사무소 이전이죠. 신고 필증은 교부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밖이라니까요. 재교부해. 반드시 재교부해야죠. 그럼 여기 신고받고 신고 필증 재교부 보니까 여기 동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던 분사무소가 이전한 사실 알아요? 경주시장은 압니까? 웃지 않은데? 아, 친구구나. 야, 내 들어왔다. 알고 있어. 아니, 이쪽으로 법인 본사에서 임원들 회의하고 여기 있는 거 옮기자라고 결정하고 여기만 신고 들어갔을 뿐이죠. 모르니까 이전 전에는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던 분사무소가 네 관할 지역 밖으로 옮겼다고 통보하고 및 이전 후에는 네 관할 지역 내에 없던 분사무소 들어왔으니까 관리 감독 잘 부탁한다고 통보만 한다고. 누가? 그걸 보세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다 신고하기 때문에 서류 송부한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서류 송부한다, 송부한다 이런 말은 없다고. 예? 여기서 관리하니까 분사무소 관할 지역구에 분사무소 이전 나오면 여기 다 신고하고 서류 여기 다 관리하죠. 서류를 송부하라 이런 말은 없다고. 어디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이전 신고는 서류 송부 요청한다 송부 개념이 없어요.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든지 이전 신고든지 통보만 할 뿐이지. 예?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는 등록관청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분사무소가 어디를 가든지 등록관청은 안 바뀌었다고. 이전 후란 말이 없어요. 그 최근 시험에 분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대충 보면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관할 지역 외만 보고 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 등록증 걸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인지 분사무소인지 구분하시라 그 말이에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이면 이전 후, 분사무소 이전이면 주, 그렇게 구분하셔야 된다고. 4월달에 한번 틀려보면 합니다. 틀려봐야 알지. 책 봅시다. 오늘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계 너무 잘 간다. 벌써 2시가 다 됐다. 시계를 천천히 가는 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날도 있고 이런. 오늘 이상하게 시간 잘 가네요. 사고리 시계 3시까지 4시까지 하면 어떡할래? 자, 책 봅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중개사무소 이전 양가로 박스 밑에 양가로 1번 있죠. 사무소 이전에 이 있죠. 이건 앞에서 보세요. 시군구 밖으로 옮기니까 등록관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울산 광주시 남구에 있다가 만약에 서울로 옮겨버리면 부칙개업 공용에서 업무지역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뀐다고. 울산이었다가 서울로. 그죠? 그 이전의 의미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밑에 양가로 의원의 사무소 이전 절차 있죠? 절차 동그라미. 어디서 정한다? 국토부령. 방금 전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할 때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했잖아요. 절차 동그라미 국토부령. 1번에 중개사무소 밑줄. 분사무소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이전. 1번 첫째 줄에 중개사무소 확보하여 먼저 이전을 한다. 이전한 다음에 신고한다 그 말이죠. 옆에 페이지 이전 신고 밑줄. 이전 신고 기한은 이전한 날 며칠? 2열입니다. 2열. 미연의 신고 관할 밑줄. 중개사무소는 등록증 걸고 있는 가게 맞죠? 등록관청에는 다만 중개사무소 밑줄 관할 지역 외 밑줄. 지역 외 이전이면 등록관청이 바뀌었네. 어디 가서? 이전 후 괄호. 넷째 줄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 이전이면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됐어요? 중개사무소 이전인가 분사무소 이전인가는 반드시 구분하시라고. 그러면 신고할 때 D가 서류 가져간다 그랬죠? 가번에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을, 분사무소 이전이면 괄호에 뭐 신고 필증을. 원본이겠어 사본이겠어요? 괄호밖에 원본 적으시라고. 원본을 첨부하고 이전한 지역에도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해야 되겠죠? 나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겠죠?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보니까 기억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 필증을 뭐 해야 한다? 재교부해야 한다. 원칙. 다만 있겠죠. 니은.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 지역 뭐? 네.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증 신고 필증에 소재지만 바뀌었죠. 지금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4번에 서류 송부 밑줄. 어디는 나오지 않아요. 그게 분사무소 X.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 개념 없어요. 첫째 줄 중개사무소 밑줄. 관할 지역 외 밑줄. 관할 지역 바뀔 때 어디 가서 신고해요? 신고받은 끝에 이전 후 나왔죠?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죠. 이 경우 요청받은 종전 등록관청은 며칠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송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서 기억니은 디귿 있죠? 송부 서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 X표. 뭐 등록증 X, 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등록증 X,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이미 신고할 때 이전 후에 들어와 있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그거 빼고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첫째 줄 기억에 등록 대상 넘어야 되고, 두 번째 처음으로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있나요 없나요? 신청 서류 넣어야 되고, 디귿 체크하시고, 최고 몇 년치 1년 동안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넘겨주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고, 뒤에가 지금 넘기지 마시고 디귿 뒤에가 중요하다고. 행정처분 절차가 뭐? 진행 중인데 넘어갔죠? 등록관청이 바뀌었네. 진행 중인 서류 밑줄 넘기라. 그 말은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리는 처분은 누가 하라고? 후가 하라 그 말이죠. 행정처분 통보 간판 절개에서 기억 중개사무소 밑줄. 관할 지역 외 밑줄. 첫째 줄 뒤에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누가 하라고? 이전 후 괄호. 니은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밑줄 둘째 줄 뒤에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하고 협회에 통보한다. 이전 신고 누가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으니까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다 모아서 통보한다 그랬어요. D가 등록관청은 이제 밑줄 분사무소죠. 이전 신고 받으면 등록관청이 신고 필증 재교부했죠. 이전 전은 알고 있나요? 이전 전에도 알고 있어요? 모르지.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했을 뿐이지 여기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두 군데 다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군구청장이 뭐만 한다? 통보 동그라미. 나중에 배우실 게 중개사무소 이전했죠. 100번지에서 101번지로 이전했어요. 현재 중개업은 101번지에서 하고 있네. 100번지 간판은 뭐라고? 지체 없이 사무소 이전 밑줄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한다. 이전은 중개업무가 아니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됐어요? 그래서 이전 신고서 서식에 보니까 89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있죠. 부칙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종별 표시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기억이 안 납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부터 했어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등록 기준은 갖춰야 되는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되죠. 법인은 등록을 할 때 기준은 어떤 회사, 상법상 회사 5개 중에 한 개 만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하면 되죠. 근데 협동조합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뭐는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고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도 등록되는데 자본금액은 얼마? 5천만원. 협동조합도 자본금액은 5천만원. 협동조합들은 상법상 회사인 개념이 법인이어서 본사 이외에 지점 들 수 있죠. 본점을 주대인 사무소로 하고 지점을 분사무소로 하죠. 본점은 등록하죠. 분사무소는 신고하죠. 본사에는 대표자 사원 임원이 있죠.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되고 공인회사 대표자 제외 포함. 공인회사 할 때는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투게더는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공인회사면 되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이고 공인회사. 본점의 주된 사무소의 대표자 포함하여 사원임원 전원이 어떤 교육? 실무교육 받듯이 분사무소인 경우에도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죠. 사무소 확보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 절차에서는 보정 설정은 언제까지 하고? 업무 개시인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업무 개시는 아니고 미리 사전에 추가로 1억 이상 설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14조는 다음 주에 배우시고 법인이 아닌 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데 부칙은 다음 주 가시면 경공면을 못한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제출하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원칙 가져가죠. 반드시 가져와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여권용 사진 들어가죠. 외국인 외국법인은 결격 사유를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와라. 그죠?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죠. 그럼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4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법인인지 확인하고 결격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하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회하고 우리 법에 적합할 뿐만 아니고 건축법처럼 다른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등록을 해야죠. 서면 통지해야 한다. 며칠?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받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신고하죠. 인장 등록하죠.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뭘 확인한 후 손님에게 더 중요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했죠. 등록증을 게시해야 되겠네.
개시하는 것은 중개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시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럼 등록증 교부사항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죠. 재교부사항은 통보사항이 아니고 사무소 이전 신고도 통보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도 다 개업 공인중개사항 것은 다 통보합니다. 3월 초과에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뭐 한다? 휴업 신고해야 한다. 업무 정지 기간 중 나오면 결격이네. 폐업은 할 수 있지만 등록 신청할 수 없는데 휴업 기간 중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하고 등록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재 종별 가지고 중개하다가 종별 변경 달리할 수 있나요? 종별 변경하는 방법은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몇 사람? 등록을 한 사람. 두 사람은 항상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동일 등록관청 지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변경할 때는 등록증 재개업을 신청하면 되고 등록한 두 사람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서 등록할 때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종전 등록증은 다 첨부해야죠. 수수료 내죠. 거기 종별 변경이고 그러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대회는 절대 금지다. 등록 환자가 등록이면 무조건 금지의 관할 지역 내든지 관할 달리하든지 종별 바꾸든지 이중 등록은 다 금지. 이중 소속은 보조원도 금지한다.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중개보조원 사원임원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임원이 될 수 없으니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법인 안에는 누구는 뺀다. 소속은 제외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중 소속하게 되면 1-1이죠. 등록증은 양도대여 금지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것은 뭐? 등록증 대여, 등록 취소 1-1.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람은 등록증 대여받은 자, 대여받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 취소는 없지만 1-1.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 해산하면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폐업 신고하면 등록 취소받으면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등록이 소멸된 후에도 해산 후에도 계속 중개업, 폐업 신고 후에도 계속 중개업, 등록 취소 후에도 계속 중개업하면 누구? 무등록 중개업이죠. 강행규정 위반이고 3-3이죠. 거래 계약은 무효관인데 의뢰인과 약정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의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한 행위를 처벌하게 한 것이다. 당사자가 중개의뢰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이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한 것은 업이 아니죠.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가 아닌데 과다하게 받았다면 감액은 가능해도 우연한 기회에 한 건 한 것은 업이 아니므로 보수지급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업무지역은 종별 차이가 있다. 부칙은 사무소 특광도 제한받죠. 특광도 제한받고 있는 부칙도 딱 한 가지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정보망에 공개된 것까지만 확정이 되지 전국하면 안 돼요. 업무지역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업무지역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지역이요 그러면? 화도 칠 수 있는 지역이요 그러면? 업무지역이다 말은 중개업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 지역이니까 중개업과 관계 있어 없어요? 부칙이 특광도 업무지역 위반하면 뭐? 업무 정지. 중개 대상을 보면은 종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인 등록 기준을 꼭 읽고 오셔야 돼.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이어서 분사무소는 들을 수 있는데 14조 업무만 제한한다. 그게 다음 주 배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 보니까 임시 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죠. 법인만 분사무소 들을 수 있죠. 종별 구분 없이 등록관청 관계없이 승낙서 첨부하면 공동사용 가능하죠. 다만 공동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라. 누구? 업무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위하여? 공동사용을 위해서 들어와라. 이전 신고할 때 승낙처도 안 되고 등록할 때 승낙처도 안 되죠. 업무정지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공동사용을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로 이전 신고 들어가면 안 되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다면 업무정지 받은 본인만
공동사용 제한이지 다른 기업 공인 중에서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 그죠? 분사무소 설치 요건의 책임자는 누구일 것? 실무교육받고 사무소 확보하죠. 사전에 보정 설정하죠. 설치 신고해야 한다.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한 신고할 때 수수료 내죠. 신고 필증 교부하고 통보하죠. 누가? 주된 사무소 등록한 층2.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들 수 있죠. 농협인 특수법인이 분사무소 들 때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공영에서 아니어도 된다. 이전은 중개사무소하고 분사무소를 꼭 구분하셔야 돼. 이전의 공통은 이전하면 무조건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때 무조건 두 가지 가져오죠.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 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첨부한 등록증이나 신고 필증을 관할 지역 내외 불문하고 재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할 지역 내이면 아니면 교부할 수 있다. 이전 신고는 중개무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중개사무소 이전, 관할 지역 외 이전 10일 이내 어디 가서? 아니 신고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10일 이내에 어디 가서 신고? 후 송보 요청해야 한다. 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처분도 누가? 후 분사무소 관할 지역 외 이전 10일 어디 가서 신고? 주 신고 필증 재교부하고 모르고 있는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통보만 하지. 분사무소는 이전 후 등록 관청 없어요. 서류 송부 개념 없어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